자, 13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돈이 전부는 아니죠. 대부분이 뿐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돈 관련 썰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좋아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근데 어떤 누구는 또 돈 관련 썰을 싫어합니다. 이 사람 맨날 볼 때마다 돈 얘기밖에 안 한다. 아니, 돈 얘기해야죠. 지금 대한민국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돈이? 최상위 주제 아니야? 다들 돈 때문에 압박받고 돈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건데 그럼 당연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해야죠. 이 대한민국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 이 대한민국 사회는 누가 뭐래도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힘들어요? 사람들 요즘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잖아.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 그런 문제가 요즘에 많이 발생하니까. 특히 나이 먹을수록 돈의 힘을 더 많이 체감하는 것 같아요. 젊을 때보다. 일단 나이 먹고 돈은 많이 잊고 봐야 됩니다. 잊고 봐야 돼. 젊을 때 돈이 없는 건 사실 그렇게 두렵지 않거든요. 돈은 또 벌면 되는 거니까. 열정도 있고 투지도 있으니까 엄청나게 두렵진 않은데 나이 먹고 돈이 없는 건 상당히 두려워요. 왜냐? 이미 멀리까지 왔고 이 젊음이 지나갔고 나이 먹었다는 건 객관적 전성이 지났다는 거고 내가 노동사회에서 내 가치를 인정받기 너무 힘들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지금 돈이 없다. 그럼 다시 남은 인생에서 뭔가 내가 제도역하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특히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 직장을 가질 때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이 힘들고 나이 먹을수록 힘에 붙인 거는 팩트니까.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돈의 압박을 받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 세상에 보면 나이가 찼음에도 이 자산을 만들지 못한 분들, 현금이 없는 분들, 심지어 빚까지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일단 사람이 돈이 없으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기 힘들어요. 요즘 보면 아까 댓글 써도 그렇지만 약간 나사 빠진 분들 댓글이 많이 보이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보여. 그분들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돈이 없거나 힘든 사람들일 거예요. 대부분. 요즘 그런 사람들 많거든. 뭔가 좀 일이 안 풀리고 좀 돈줄이 막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힘들다 보니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속담 중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아프리 한다. 요즘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유튜버 같은 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엄한데 아프리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생각 들어요. 야, 요즘에 힘든 사람도 많구나. 이 댓글만 보더라 알 수 있어요. 요즘에 답 없는 사람들, 금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 꽤 많구나. 앞으로 어떡하려고 그러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많이. 물론 돈이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지만 제 기준 한 90%는 되는 것 같습니다. 95. 네. 특히 그건 보여요. 제가 돈이 아주 많은 사람 알지만 돈이 부족함으로써 멘탈이 깨져나가는 사람들은 많이 보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국에는 돈이 없으면 여러 가지 문제 많이 생기죠. 일단 삶이 많이 불안하죠. 그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멘탈 관리하기 힘들죠. 그리고 마음 편하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물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 들으면 사실 불편하죠. 이게 거기다가 일을 구하기도 힘들어요.
요즘에 돈 없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간단한 일도 다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돈의 중요성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인지하지 못하다가 이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일 구하기 힘드니까 좀 뒤늦게 인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먹고 돈이 없으면 앞으로 죄송하지만 남의 인생에서 갑자기 좋아질 일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슬프지만. 그래서 젊을 때 열심히 살지 않으면 나이 먹고 대가를 세게 치릅니다. 엄청 세게. 이건 남녀가 똑같아요. 여자가 좀 더 세게 치르는 것도 있어. 여자분들이 보통 나이 먹고 돈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상태에서 여자분들은 단술자리 구하는 것도 솔직히 남자보다 더 힘들어요. 훨씬 더 힘들어. 남자야 뭐 노가다나 겸비 쪽으로 가면 된다고 하지만 여자분은 애초에 그런 쪽으로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 돈 관리 잘해가지고 돈의 압박을 받는 사람들이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었으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부자는 안 되더라도 나이 먹고 돈 때문에 압박을 안 받고 살 수 있잖아. 예.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이 먹고 일단 고생하기 싫어요. 나이 먹고 돈 때문에 쿠팡 간다거나 몸쓰인 한다거나 그런 거 하기 싫어요. 그래서 지금 빡세게 이제 유튜브 영상 찍는 거고. 적어도 나이 먹어서 사람답게 살고 싶어. 근데 그러려면 돈이 좀 필요하죠, 이게. 지금 나이 먹고 돈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 개고생 예정돼 있습니다. 개고생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왜냐, 선택지가 없거든요. 젊을 때 하는 고생도 아니야,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외가 부고를 치르고 왔는데 죽고 묻히는 데까지 다 돈이더라고요. 인생의 99%는 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인간의 무지개에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돈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듯 이라고 적어졌습니다. 뭐 사람이 죽는 건 어쩔 수 없죠. 뭐 인간 영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다 죽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근데 기왕 살 거면 최대한 오래 살고 경험할 거 경험하고 그러고 나서 뭐 나중에 병 걸려 뭐 죽던가 해야죠. 근데 참 슬픈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도 돈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은 웃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살릴 때 돈이 필요하고 사람 죽고 나서 또 돈이 많이 필요해요. 장례를 치러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 장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정말 많이 들어. 요즘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례는 아닌데 그게 뭐냐면 왜 고독사 있죠, 고독사. 예전에 제가 어떤 다큐에서 봤는데 어떤 50대 남자가 이 고독사를 당했습니다. 그분이 원래 가정이 있었는데 이혼하고 나서 가족과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혼자서 이제 골방에 살다가 그분이 지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병을 관리하지 못하고 건강을 좀 악화시켜서 결국에는 이제 자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이 경찰 쪽에서 이제 그 시신을 이제 인수하고 가족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아버지와 같이 살았던 가족들이 연락받고 왔겠죠. 엄마하고 이제 자식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형사가 물어요. 고인이 돌아가셨는데 이 장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장례를 치른다면 저희가 시신을 넘겨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 이제 고인 됐는데도 그 가족은 아무 이제 반응이 없어. 뭔가 슬퍼하고 뭐 이렇게 좀 감정이 빗받쳐야 되는데 그냥 아무 감정 없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저희 장례 칠 돈 없습니다. 그냥 시신인수 거부할게 해가지고 그 시신인수 거부서를 줬고 서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무용고자 처리돼가지고 이제 화장하고 무용고 장례를 치릅니다. 따로 치러가지고
일반 분향소에다 이제 그 모시는 게 아니라 화장해가지고 그냥 일반 그 무용고 이제 장례식 써 있어요. 거기 이제 이름도 없이 뭐 비석 같은 것도 없이 그냥 묻히는 거야 이게. 예. 그런 거 보니까 참 쓰다더라고요. 우리가 뭐 다 죽는 건데 뭐 죽거나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 죽고 나서도 비참하구나. 죽고 나서도 참 그렇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죽고 나면 뭐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든 뭐 연구 처리를 하든 뭐 주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그런 거죠. 뭐냐면 왜 그런 케이스 있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살면서 뭐 돈을 많이 벌어준 적도 없고 사업해서 다 말아먹고 암까지 걸려가지고 병원비만 엄청 나가게 해가지고 남은 가족들을 굉장히 고생시켰습니다. 그런 집 있죠, 여러분.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제 병이 약화돼서 결국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보통 그렇게 돌아가시면 슬퍼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뻐하는 거야. 이해 안 되죠? 기뻐한다기보다 속이 훈련한 거야 이게. 왠지 아세요? 살아생전에 워낙에 돈 가지고 고생 많이 하다 보니까 홀가분한 거야 이게.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무조건 나쁘게 볼 것이냐. 살아생전 워낙에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돈 가지고. 그러니까 죽고 나서도 가족들한테 좋은 대접 못 받는 거야 이게. 빚만 잔뜩 떠안고 이제 뭐 돌아가시고 하다 보니까 슬퍼하지 않는 거야 이게.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만 생각해봐. 일반적인 시각 봤을 때 와 아니 자기 가족이 저렇게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안 슬퍼하지 생각하는데 그 가정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사업 일 벌려가지고 일만 벌리고 수습은 안 해. 빚만 잔뜩 졌어. 그래서 엄마하고 남은 형제들이 계속 알바하고 일해가지고 빚 갚아요. 빚 갚고 나서 아버지 병 걸렸어. 근데 보험도 없어요. 보험 없어가지고 병원비가 엄청 많이 들어. 그래서 간병비도 아까워서 엄마가 일 끝나고 와가지고 또 간병하고 자식도 와가지고 간병하고 지치는 거예요 이게. 간병 정말 지치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한테 못 되면 진짜 밖에 나 일하기 낫지. 정말 그 병세가 악화된 사람이 이제 뒤치락거려주고 똥기저귀 갈고 소변 받아주고 온갖 갑질 같은 거 다 받아주고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욕도 많이 하고 신경질 많이 부리거든. 아프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병수 받고 하는 게 사람 지쳐요 이게. 지칩니다. 돈이 없으면 간병비도 없다 보니까 가족들이 대신 간병해야 돼 이게. 간병이 진짜 중노동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간병도 보면 한국 사람들이 하는 사람 없어가지고 그 조선족 아주머니들 많이 씁니다 이게. 간병도 이거 생각보다 나이도 꽤 높습니다 이게. 아픈 사람 병수 받는다는 게. 멘탈 엄청 써야 됩니다 이거. 돈도 없다 보니까 이제 간병이도 못 떠가지고 남은 가족들이 이제 쉬지도 못하고 돌아가면서 이제 간병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병이 악화도 병원비 많이 들고 하면서 가족들한테 계속 금전적으로 이제 부담 주고 하면서 결국엔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들이 오히려 있잖아요. 한시름 던 거야 이게. 아 이제 이제 돈 깨지는 일이 없겠구나. 아유 그동안 우리한테 고생만 잔뜩 시키고 일만 크게 벌리고. 제가 이런 거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이 뭐 갈 땐 가더라도 누구한테 짐을 지우게 하면 절대 돌아가시고 나서도 좋은 대접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설령 뭐 나중에 뭐 죽는다 하더라도 그때도 돈이 중요해. 왜냐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뭐 자식 있는데 내가 만약에 뭐 나중에 살다가 뭐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땅이나 뭐 부동산에도 있으면 자식들한테 나중에 보태줄 수 있잖아 이게. 그럼 자식들 사는데 좀 나을 거 아니에요. 고생 더 시킬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나중에 아프더라도 자식들한테 병원비 달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건 나중에 문제긴 하지만 결국 내가 돈이 없다는 거는 남은 가족들한테 짐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짐이 되는 순간 남은 가족들은 나를 가족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돈이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나이 먹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니까 좀 무섭죠 여러분. 실화입니다 실화. 이런 일이 생각보다 좀 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뭐 핵가족가 돼버리면 장례 같은 것도 많이 뭐 줄어들겠죠. 이게 돈이 많이 드니까. 화장 같은 거에도 대략적으로 한 5, 600은 들 겁니다. 매장은 돈 진짜 많이 들어요. 매장이 뭐냐, 우리 옛날에 그 관 짜가지고 화장 안 하고 이렇게 선상에다 묻는 거 있죠. 그거 진짜 돈 많아야 쓰니까 돈 많아요. 예. 그거 진짜 인부랑 포케인을 불러가지고 하는데 돈 진짜 많이 깨집니다. 한 1000만 원 넘게 들어요. 예. 화장에서 분향소 넣는 것도 한 5, 600은 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있어야 우리가 장애를 치르는 거야, 이게. 네, 매장 비용이 와 진짜 많이 올랐네. 매장은요 거의 2천까지 부르네. 2천, 1,500에서 2천만. 그러니까 매장은 돈 많은 사람이 하는 이유가, 매장 하려면 땅이 있어요. 선산이 있어야 되거든. 선산. 보통 선산 이상 누가 있겠습니까? 선산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부 작업비가 엄청 비싸요. 그 매장 작업비가. 예전에 저희 그 할아버지가 매장 했었거든요. 저희 안동에 선산 있는데, 그때도 이게 노가다 인부보다 더 비싸요. 이게. 예, 매장 하는 게. 그리고 이제 매장 하는데 포크레인 부르고 굴삭기 불러야 되거든요, 여러분. 땅 고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 다 돈이야, 돈. 물론 사람이 죽고 나서 일이지만 앞으로 이런 것도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이게. 아무튼 우리가 살면서 뭐 이 숨쉬는 순간에도 돈이 중요하지만 사람이 죽고 나서 이 사후에도 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 관리 잘 하시고, 우리가 누구한테 적어도 민폐는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남은 가족들한테. 그러려면 우리도 아까님하고 어느 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누군가 때문에 짐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돈의 힘을 더 많이 체감할 겁니다. 나이 먹으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3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